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시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만에 IPO 상장 예정 중인 기업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범블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여성 친화적인 데이팅 앱임을 강조하고 또 최근에는 이 데이팅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소셜 네트워크로 진출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이 IPO 상장 전에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범블은 2014년 출시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에요. 2020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약 1억 명 이상을 기록했고요. 이 앱은 다른 데이팅 앱과는 다르게 여성 친화적 어플리케이션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또한 범블은 단순한 데이팅뿐만 아니라 비즈와 BFF라는 기능을 통해 구인구직과 이제 새로운 장소와 지역에서 단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한 시스템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투자처로서 입소문이 난 것은 아무래도 이제 2020년도 블랙스톤. 이 블랙스톤이 이 회사의 최대 스폰서로 투자를 진행하면서부터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블랙스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중 하나로 유명해요. 범블은 이 대형 스폰서를 등에 업고 미국 시간으로 2월 11일 IPO 상장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언더라이딩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화려해요. 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모건까지 대형 금융기관들이 IPO 공모 이제 언더라이딩에 참여하는 등 시작 전에 기세가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이런 금융기관들은 언더라이딩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통 기업이 이제 발행해주는 주식을 싸게 받는데요. 이 기관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참여한 이제 기업의 주가가 올라줘야겠죠. 그래서 여담이긴 하겠지만 뭐 엠바고 기간이 끝나면 막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공모가는 이제 37에서 39불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총 이번 상장으로 총 5,1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번 상장으로 인해 약 17억에서 20억 불 가량을 수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의 CEO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휘트니 울프 허드라는 창업자이자 현 CEO예요. 사진에 있는 여성분인데 1989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CEO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부러워요. 이분은 이제 전 세계 최대 데이팅 어플로 자리를 잡은 이제 매치그룹의 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틴더 그룹에서는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 사건이 뭐 전화 위복으로 이제 여성 친화적인 앱, 즉 범블을 설립하게 될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범블의 특이점은 다른 이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첫 대화의 주도권과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마음이 맞아 뭐 매치가 되었어도 여성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즉 여성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죠. 범블은 이렇게 데이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심지어 구인구직까지 해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범블은 바두라는 데이팅 앱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어플들을 합산한 기준으로 보시면 2020년 3분기 만에 총 4,200만 명의 월간 활성화 유저가 있었고 240만 명 가량의 유료 고객을 보유하고 360억 개 이상의 이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전 세계 150개국에 존재하는 등 글로벌적으로도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범블의 매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범블은 이 범블 앱뿐만 아니라 바두라는 앱과 또 기타 다른 앱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대비 61%는 범블에서 발생되었고 39%는 다른 앱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두를 포함한. 그럼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범블과 바두를 나누어서 볼게요. 로고는 각각 이렇게 생겼는데 범블은 이제 2014년, 바두는 2006년 출시되었고 바두가 약 8년 정도 빨리 출시되었죠. 뭐 그래서인지 전 세계 가입자 기준 범블은 1억 명, 바두는 4억 명을 기록하고 있네요. MAU, 즉 월별 활성화 유저 수 기준으로는 범블이 약 1,200만 명, 바두가 2,800만 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유료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은 범블이 27불, 그리고, 이제 뭐 바두가 13.77불로 범블이 약 2배가량 높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범블이 훨씬 높다는 거죠. 두 앱의 기본 용도는 데이팅이지만 범블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장과 일상생활에서도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범블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뉘는데 범블 데이트, 범블 비즈,
그리고 범블 BFF입니다. BG는 비즈니스의 약자이고 BFF는 범블 for friend의 약자예요.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BG인데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 6개를 등록하고 웹 프로필과 뭐 이력, 경력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해주면은 뭐 네트워킹이 된대요. 이렇게 이력서 같은 것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전문 프로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타트 스위핑하면서 네트워킹을 찾고 뭐 구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제 회사들을 이제 스위핑할 수도 있고 스와이핑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해서. 그리고 다음은 이제 BFF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사진 6개를 등록하면은 이런 식으로 6개를 등록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매칭이 되는데 뭐 같이 이렇게 운동을 갈 친구, 뭐 같이 여행을 갈 친구, 혹은 뭐 임산부님들끼리 뭐 수다 타이밍 등등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건전한 목적의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어플이에요. 이성뿐만 아니라 뭐 동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친구들, 뭐 영화 볼 친구들 뭐 그런 식으로 동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어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범블의 지역별 매출 구조인데요. 전체 매출의 53%가 북미에서 발생되었고 47%가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발생되는 등 생각보다 매출 구조는 밸런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범블이 속한 데이팅 앱과 관련된 시장을 좀 볼 건데요. 재밌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도 4분기까지 탑 25개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평균 나이인데요. 보통 이런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뭐 평균적으로 29세쯤이었는데 이게 꾸준히 줄더니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부터는 평균 연령이 약 27세로 대폭 줄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더 젊어지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막말로 여담으로 막 그러잖아요. 세계 1차, 2차 대전 중에도 뭐 각각 사람들은 다 연애 다 했었다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외부 환경이 이렇게 막혀도 뭐 짝을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나 봅니다. 근데 막 코로나 때문에 뭐 1년간 연애를 못했다는 제 친구의 좋은 변명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보니까. 다음은 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 데이팅 앱들의 다운로드 수치인데요. 이렇게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의 차이는 좀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인 합산을 보시면 매치그룹의 틴더가 1위를 기록했고 뭐 범블과 바두는 뭐 각각 4위와 2위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1월만요. 전 세계. 다음은 조금 기록이 오래되긴 했지만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2017년도에서 이제 2019년 1분기까지 미국에서의 다운로드 수치를 봤어요. 틴더는 뭐 항상 1등을 기록했죠. 근데 범블은 3등에서 이제 2등으로 올랐고 바두는 6등에서 뭐 7등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데이팅 앱이 정말 너무너무 많긴 해요. 다음은 좀 중요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25개 데이팅 앱의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있는데요. 이 앞서 순위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팅 앱의 절대 강자는 매치그룹의 틴더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매출액도 2018년 기준 틴더가 전체 매출의 51%를 기록하는 등 매출에서도 절대적이었는데요. 이 노란색인 범블을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 이제 범블의 영역이 이제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뭐 10%, 15%, 17%, 19%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틴더는 2018년 최고점을 찍고 매년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뭐 매출이 거의 20%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아직도. 여기 기타 앱들의 매출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시장은 정말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범블은 컨셉을 잘 잡았는지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범블의 3년치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을 한번 볼게요. 매출 총이익률은 수익률을 대표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항목이기도 하죠. 범블의 매출은 2020년도에는 뭐 살짝 성장이 둔화되긴 했지만 이렇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2018년 69%의 매출 총이익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주면서 2020년 기준 73%를 기록했어요. 매출 총이익률은 전체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수치의 수익률로서 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이제 큰 매출 원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참고로 업계 1위인 매치닷컴의 수익률도 뒤에 같이 비교 자료로 넣어놨으니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범블의 IPO 공모 언더라이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입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시리그룹, 모건 스탠리, JP 모건을 포함해서 이렇게 블랙스톤도 있고, 네, 레이먼드, 노무라 등등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이 너무 많죠. 근데 여기서는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펌핑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 주선 대가로 싸게 받은 이 대량의 물량들이 이제 락업 기간 후 풀리게 되면 주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어 보이네요. 물론 락업은 상장 후 6개월 뒤에 풀리는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게 이런 물량이 좀 얘네한테 많이 넘어가는 거는 장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현재 이 업계의 최강자인 매치그룹의 주가 추이를 볼게요. 매치그룹은 2015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15불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지금 주가는 약 10배가 오른 171불을 기록하고 있네요. 특히 여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V자 반등을 하며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2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주는 등 이런 데이팅 앱은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로도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온라인 이런 만남은 커질 것 같긴 해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범블의 주가를 볼 때 이제 범블이 이제 상장되고 주가를 볼 때 범블은 이제 라이벌이자 또 대장주인 이 매치그룹의 주가 추이도 같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크고요. 다음은 범블의 수익성입니다. 2019년 이제 36%의 전년도 대비 36%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20년도에는 9개월 기준 다소 하락한 4%의 매출 증가만 기록하는 등 생각보다 들쑥날쑥한 매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상장 후 사실 앞으로의 매출 증가가 더 기대되긴 해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니까요. 매출 총이익률은 70% 중반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훌륭한 매출 총이익률을 보여주었는데 이 앱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 수치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2020년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도에 18%의 순이익률과 대비했을 때 너무 안 좋아 보이죠? 딱 이것만 봤을 때 회사에 갑자기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구조를 따져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은 2018년 105%, 19년 81%, 20년도에 이제 114%를 기록해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찾아볼게요. 자, 먼저 매출 대비 감가상각의 비용을 볼게요. 이전까지는 2%, 전체 매출 대비 2%, 1% 하던 이 감가상각 비용의 비율이 2020년도 들어서 18%로 급증했죠. 이 비용은 찾아보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블랙스톤이 2020년도 이 회사의 최대 스폰서가 되면서 이제 인수 관련해서 이제 무형 자산이 크게 급증했어요. 이거 아래 적어놨는데요. 이제 그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제 대규모 비용 처리가 되면서 장부상 순이익률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건데요. 사실 이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 흐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표에서는 다 애드백 되면서 범블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은 좋게 평가 못하는데 이 기업은 반대로 이런 감가상각과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순이익률은 크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은 훌륭하니까 사실 딱히 걱정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제 관리 비용의 비율인데 사실 2019년에 이게 크게 흑자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관리 비용이 줄어서였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1년 전년도 대비 22%가량 비용이 줄면서 이렇게 크게 흑자 전환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2020년도에 20%가 증가되면서 순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죠. 감가상각의 영향도 이제 감가상각 말이 이렇게 안 나와 죄송해요. 감가상각의 영향으로 그 폭이 더 커지게 되었긴 했지만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관리 비용도 이제 RSU와 같은 직원 보상 비율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인데
사실 직원 보상 또한 실제 현금 흐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는 다 애드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상장도 하기 전에 지금 직원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장 후에 직원 보상 비율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수익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 회사의 현금 흐름에서는 다 애드백이 되고 현금 흐름이 훌륭하다면 실제로 딱히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순이익이 적으면 뭐 절세 효과도 있고 뭐 구조상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 아니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땐 수익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이제 회사예요. 참고로 이 오른쪽은 틴더를 소유한 매치그룹의 수익률인데요. 매치그룹은 동기간 16%의 매출 증가가 있었고 범블과 동일한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어요. 영업이익률도 31%로 이제 훌륭했지만 세금과 기타 영업 외 비용이 이제 급증하면서 순이익률은 3%만 기록했네요. 그런데 이 수익 구조를 보면 굉장히 이제 수익성 구조를 보면 안전하고 탄탄해 보여요. 네, 그쵸?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31%고 뭐 관리 비용이 14%, 마케팅 비용 20%, 연구개발비 7% 이렇게 하면은 비용 같은 것도 잘 안정적이죠, 굉장히. 예. 그래서 그리고 총 매출액도 9개월간 이제 누적 기간 이제 17억 불을 기록하면서 범블보다 약 4배 이상의 규모가 컸고요. 매치그룹은 아무래도 이제 오랜 업력과 상장 5년차 기업으로서 이 비용 구조가 굉장히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가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범블로 봤을 때 긍정적인 점은 이 동종업계로서 그리고 수익률도 비슷한 점으로서 범블도 향후 이 매치그룹과 비슷한 수익성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선될 걸로 같아요. 그럼 범블의 위험 요소를 볼게요. 계속해서 설명드렸듯 첫 번째로는 경쟁입니다. 범블은 지금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해요. 업계 1등은 수년간 틴터였고 범블은 이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지금은 2등을 이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팅 앱 시장은 생각보다 충성도가 없고 뭐 인스턴트식으로 쉽게 유저들이 다른 곳으로 갈아탈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블은 여기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순한 데이팅 앱뿐만 아니라 뭐 소셜 네트워크식으로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기대는 크게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포지셔닝 문제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범블의 젊은 CEO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BFF 그 범블 친구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데이팅 앱으로 시작한 범블에 내 전문적인 커리어 이제 백그라운드를 집어넣고 이력서를 집어넣고 하는 건 좀 약간 넌센스인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는 이런 앱을 안 하지만 네. 자, 그 두 번째는 사실 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이 공시자료에 적어두어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이 범블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특수하지만 제한된 비즈니스를 제공하잖아요. 자체 플랫폼이 없어서 이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뭐 앱스토어의 정책이 변경되거나 이 수익 구조가 변경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이제 자극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최대한 방출하려고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스폰서, 즉 블랙락의 통제력인데요. 2020년도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락이 이제 범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최대 스폰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실상 기업의 통제권과 방향성 또한 넘겨주게 되었어요. 창업자이자 현 CEO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CEO지 기업의 수요권과 이제 의사권은 이제 사실상 이제 스폰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아마 기업의 미래를 구상할 때 있어서 뭐 사사건건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발목이 잡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잠깐 수정을 했는데요. 블랙락이 아니라 블랙스톤입니다. 죄송합니다. 블랙락과 블랙스톤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네, 여튼 죄송합니다. 바꿨어요. 블랙스톤. 네, 스폰서. 자, 네 번째는 사용자 정보 유출인데요. 범블은 얼마 전에 약 1억 명 가량의 사용자 정보가 해킹당하면서 정보 유출로 이제 곤혹을 치르렀습니다. 소송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 정보를 보관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자 정보 유출과 관련된 잡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범블은 이제 2016년인가요? 야구선수 강정호 사건으로 한국에서 한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강정호 선수가 성폭행 관련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여성분을 이 범블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면서 이런 데이팅 앱이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보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데이트 앱이라는 편견과 사회의 선입견으로
이제 사회적 이슈가 언제든지 뭐 터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언더라이더들의 라인업인데요. 이 부분 앞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죠. 범블의 상장을 돕기 위해 최강의 금융기관들이 언더라이더로 참여했는데 대가로 회사 지분을 싸게 건네주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6개월의 락업 기간이 풀리면 한번 크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사실 6개월 후의 일이고 그 전에 크게 올라준다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이 IPO 상장 특성상 이제 언젠가는 터지게 될 리스크니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투자 결정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격려의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알림 설정을 하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과 이제 커뮤니티에 제가 적는 글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